제가 영재발굴단을 통해서 만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웠던 양육 태도의 공통적인 핵심은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 또 발전하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양육법을 택했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NAGC라고 하는 학교에서 집에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선 이라고 제안한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아청소년을 주로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보셨을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5년 동안 같이 하면서 많은 영재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만나면서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아, 얘네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살아왔구나, 앞으로 이렇게 사는 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정말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 영재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뭘 것 같으세요? 첫 번째 공통점은요, 자꾸 생각해요.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언가 자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이더라고요. 두 번째 특징은요, 그런 생각을 아주 열정적으로 해요. 시간이 남을 때, 너무너무 심심할 때 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나면 시간을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은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한 가지 주제 또는 그 관련된 주제에 완전히 몰입을 하더라고요. 결국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는 건 얼마를 타고났느냐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정을 유지하고 끈기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로 꼭 필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요소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아이가, 아니면 어떤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말씀은 60초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를 싫어하는 우리 아이, 과연 모든 책을 싫어할까요? 아이의 성향을 알면 재밌네. 독서 두뇌를 키워줄 수 있습니다. 윌리엄은 공감 능력이 좋은 아이입니다. IPTV 최초 AI로 아이의 성향을 분석해 아이에게 딱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아이들 나라 맞춤 도서 추천. 요즘 아이들이 책에 푹 빠졌어요.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책들은 오직 U+ IPTV에서만. LG U+. 예, 역시 제가 나왔을 때보다는 윌리엄이 나왔을 때의 반응이 훨씬 더 좋고 부드럽네요. 예, 사실 최근 저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LG U+랑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 IPTV에 하는 서비스의 일종인 아이들 나라에서 아이들의 기질, 성향, 부모의 육아 성향에 맞춰서 적절한 육아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큰 기대가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아이를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가 어떤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옆집에 내 아는 친구의 성공 케이스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집 아이는 이렇게 했다더라, 그 집 오빠는 이렇게 했다더라, 그런 얘기가 자꾸 퍼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엄치나 엄친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또 우리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맞추는 그런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어떤 바람이고 취지였습니다. 미국의 이 영재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집단들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NAGC라고 그 학회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만 한 3, 4세 정도의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 아이는 똑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배우고 기억력이 우수하고 어휘가 뛰어난 아이들이 머리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빨리 배운다는 건 꼭 글을 빨리 배우거나 수셈을 빨리 배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활이나 상황에서의 해결 방법 같은 거를 빨리 알아채는 것, 이것도 빨리 배우는 거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오래 기억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이고요. 이 어휘라는 건 글자를 읽는 어휘가 아니라 말을 하는 어휘를 뜻합니다. 그래서 빨리 배우고 잘 기억하고 많은 단어를 아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단어놀이나 스토리텔링, 흉내내기를 잘하는 아이들도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런 아이들 보면은 개그맨의 피가 흐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죠. 또 부모님들은 사실 TV 프로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런 유행어를 따라하는 걸 그렇게 탐탁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 3, 4세경의 어린아이가 사람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그걸 따라할 수 있다. 이거는 이 아이가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면 뜻밖의 문제를 일으켜요. 뭐냐면 얘는 재미로 장난으로 놀자고 흉내를 내는데 흉내를 당한 아이는 약이 올라가지고 죽자고 덤비죠. 그래가지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싸움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개그맨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보면은, 또 방송에서 그분들의 IQ를 측정해 보는 걸 보면은 머리가 되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냥 장난기가 많은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을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숫자, 단어, 그림으로 된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들, 또 이걸 잘 맞추는 아이들,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 퍼즐을 즐겨 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추상적이고 복합적이고 직관적이고 창의적 사고를 잘하는 아이들이 머리가 좋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가르치지 않고 그냥 아이가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높을수록 진짜 머리가 좋더라는 거죠. 예술의 재능을 보이는 어린아이들, 커서 그 아이들이 예술가가 되지 않더라도 머리가 좋은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한 분야에 깊고 강한 집중력을 보인다. 그게 설사 뽀로로라 하더라도, 또봇이라 하더라도 이 어린 나이의 아이들에겐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고 이런 아이들이 그냥 수다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실, 정의, 평등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일까요? 이 아이들의 적성은 성직자가 될까요? 아니면 위대한 정치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시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의, 저스티스, 정의란 단어,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거를 고차원적인 추상적 단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단어들을 잘 이해하고 흥미 있어하고, 물론 이 연령대에서 잘 이해한다는 건 그 나이에 맞게 이해하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아이들일수록 언어적인 사고력이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기준은 언어 영재를 판정하는, 알아보는 기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상을 잘하는 아이들도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아요. 거꾸로 저희가 이 상담실에서 아이를 볼 때 공상이 매우 빈약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정서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거나 빈약할 때, 두 번째는 지능이 낮을 때예요. 그래서 공상도 지능이 받쳐줘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너지가 넘치고 또릿또릿한 아이들이 머리가 좋더라. 이게 우리 어른들께서도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녀석 정말 똘똘하게 생겼네, 또릿또릿하게 생겼네. 그리고 기운차고 활발한 아이들이 학교를 보내보니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좋고 그렇더라.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애가 활발하고 또릿또릿하고 이러면은 머리가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한번 합쳐 보시겠어요? 아이가 공상을 많이 하고요, 에너지가 넘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말을 많이 들을까요? 산만하다, ADHD다, 이런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의 일생 동안 언제가 제일 산만하냐면요, 만 3세에서 5세 사이가 제일 산만해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분 중에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인데 산만한 거 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전 만 6살 넘어서 다시 보자고 하고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구태여 일생 중에 제일 산만할 때 산만함을 진단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 산만함을
뿌리 뽑아야 될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장애나 질환으로만 보는 경향이 강해요. 하지만 이 산만함은 아이가 조금만 조절할 수 있다면 교육으로 참 가르치기 어렵다는,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창의성, 융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가 산만한 것에 대해서 너무 도외시하고 금기시하고 뿌리 뽑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조금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관점으로 쳐다봐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중에 한글을 빨리 뗀다, 숫자를 빨리 계산할 줄 안다, 이런 게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글을 빨리 읽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꼭 머리가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반대로 한글을 늦게 읽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도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로지 그거로만 아이의 재능을 판단하게 되면 얘는 몇 살인데 아직 한글을 못 읽어 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아니면 얘는 한글을 벌써 읽는 거 보니까 진짜 똑똑한가 보다 하고 무리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역시 아이들의 재능을 깎아먹는, 손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능이 있고 똘똘한 다양한 이 아이들이 집에서 어떤 환경에서 커야 이 재능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려보려고 해요. 핵심을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영재발굴단을 통해서 만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웠던 양육 태도의 공통적인 핵심은 아이에게 맞추어서 키워줬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방식의 교육 방법을 고집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키우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무엇을 열심히 하는지, 또 발전하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양육법을 택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NAGC라고 하는 학교에서 집에서 이렇게 키워주세요,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선이라고 제안한 10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머리가 좋은 아이로 키우는 법 첫 번째입니다. 아이가 하는 말에 주의를 집중해 주십시오. 아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아이가 하는 말에 주의를 집중하면요, 이 아이는 자기의 얘기가 소중하고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호기심을 보이고 적극적이고 다가서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표현할 기회를 자꾸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자기를 표현한다는 건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해요. 이런 얘기를 자꾸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교육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부모가 어린아이인 경우에 책을 많이 읽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한테 책을 읽게 하려고 한글 가르치지 마세요. 제가 한글은 알지만 책을 안 읽는 아이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줄 때 제발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중간에 아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 옛날에 놀러 갔던 기억, 어제 있었던 일, 우리 집 앞에 꽃밭의 일, 뒷동산의 일,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책을 끝까지 다 못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 그 책은 아이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뭔가를 제공해 주십시오. 제발 몇 살 때는 뭘 시켜야 된대, 언제는 뭐를 보내야 된대,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아주세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걸 그때 보내주고 배우게 해주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문제더라고요. 어느 아버님이, 제 아버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한글을 가르치면 아이의 창의성이 파괴된다, 저해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세종대왕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 한글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이가 한글을 읽으면 못 읽게 하더라고요. 너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거야. 아직 읽을 때가 안 됐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관심 있어 하면 그 관심 있어 하는 건 알게 해주는 것,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정말 두뇌를 발달하고 뇌를 발달시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언어, 시, 이야기, 음악, 춤, 도예, 요리, 이것들을 다 묶으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아이로 키워라라고 전문가들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내 재능이 지금 당장 꼽힐 수가 없어도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으면, 이런 걸 향유할 수 있으면
이 잠재력을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영재발굴단을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아름다움도 느끼고 한 아이들은 정말 그들의 활동이나 산출물에 그 부드러움과 여유, 풍성함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딘가 건조하고 메마르다는 느낌을 저 역시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이의 문화 생활을, 또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그건 부모와 같이 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부모가 무슨 문화 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를 정말 귀 기울여 보고 있거든요. 탐험과 발견의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제 책에 있는 정보를 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다 아시잖아요. 그건 인터넷 쳐보면, 구글링 해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은 그런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뇌를 자극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자꾸 가져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캠핑, 소풍, 현장학습 많이 권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연을 많이 경험하고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수에서 배움을 찾도록 이끌어라, 실패했을 때부터 처음 다시 하는 모범을 보여줘라,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해보다가 안 됐을 때 쉽게 포기하는 아이는 거기서 멈춰요. 근데 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애들은 계속 발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를 보이기 위한 부모의 역할은요,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모범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실패해 볼까요? 요리? 주식? 부동산? 네, 저는 종이접기를 권합니다. 이 종이접기 해보신 분은 알지만 뒤쪽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아이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중요해요. 무슨 책이 이래! 하고 던지면 아이는 그 다음에 수학 문제집을 똑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봐라, 진짜 재밌는 게 나왔는데, 야, 색종이 하나 다시 가져와 봐.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죠. 절대로 그렇게 해서 종이접기를 완성한 다음에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리얼을 가상으로 만드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모습을, 모범을 많이 보여주십시오.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아이로 크게 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면 이 아이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체득을 하게 되죠. 좋은 생활 습관을 가르쳐주는 게 두뇌 발달에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건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정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돼요. 그러니 학교 갔다 와서, 어린이집 갔다 와서 책가방을 어디에 두느냐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거기에다 두는지, 그래서 뒀더니 뭐가 좋은지 아닌지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꼭 그 과정을 함께하는 부모님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경험을 갖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경쟁심이 강한 아이들한테 더 많이 봐요. 잘하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를 보거나 한 문제 틀리면 안 한다 그러고 우는 아이들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경험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제 임상에서 많은 사람들 보면서 느낀 거기도 한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걸 느끼는 모양이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봉사활동을 해주실 텐데 옆에 사람, 또 구경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많이 같이 데리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10가지 얘기, 사실 우리가 10개라면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이 10개를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 중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